오늘은 챗GPT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챗GPT를 처음 사용하신다고 가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부터 이것을 사업에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까지 전부 다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표님께 강의를 판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100% 전부 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것입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 이 영상을 보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번씩 읽고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챗 GPT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챗 GPT를 사업에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챗 GPT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챗 GPT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부 다 안내 드릴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챗 GPT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인 사용 방법부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대표님이 챗 GPT에 질문을 하였을 때 대표님이 원하는 답변을 받으려면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해 이번 영상에서 전부 다 안내 드리겠습니다. 즉, 챗 GPT에 실제로 들어가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챗 GPT를 사업에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챗 GPT를 사업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부 다 안내 드릴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챗 GPT를 사업에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안내 드리겠지만 챗 GPT를 활용하게 되면 마케팅이나 영업, 그리고 고객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마케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세일즈, 즉 영업에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는지 이번 영상에서 전부 다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 챗 GPT에 들어가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 전부 다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챗 GPT를 사업에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의 목차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챗 GPT를 사용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챗 GPT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즉, 챗 GPT가 처음이신 대표님들을 위한 기본적인 사용 방법부터 그 다음 대표님이 원하는 수준의 답변을 받기 위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 챗 GPT에 있는 여러가지 설정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챗 GPT에는 무료 요금제와 유료 요금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여 어떤 대표님께 유료 요금제가 적합한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대표님들께는 무료 요금제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유료 요금제의 기능이 필요하신 대표님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챗 GPT를 사업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법, 영업에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 다른 곳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부 다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챗 GPT를 처음 사용하신다면 챗 GPT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챗 GPT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께서는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홈페이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내용들은 대표님이 보시는 시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챗 GPT를 사용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사인업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도 되고 구글 계정,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애플 계정 전부 다 가능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이 편하신 방식으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구글 계정으로 회원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회원가입이 전부 다 되었다는 가정하에 이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다 보면 다음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 대표님의 성함이 있을 것이고 여기 밑에 생년월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DD가 날짜, MM이 월, YYYY가 연도입니다. 따라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밑에 어그리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네, 잠시 마우스 오른쪽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게 되면 챗 GPT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있고 여길 보시면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지 말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챗 GPT에는 부정확한 정보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챗 GPT에서 말해주는 내용이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이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 OK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건 닫고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챗 GPT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챗GPT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사용 방법부터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 밑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대표님이 궁금하신 내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임시로 작성한 내용은 나는 블로그 마케팅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어. 이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까?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여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답변이 나타나게 됩니다. 잠시 기다려보면 이렇게 답변이 나타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컨텐츠 마케팅, SNS 홍보, 온라인 광고, 컨텐츠 협업, 이메일 마케팅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블로그 마케팅을 홍보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챗 GPT를 사용하시면 매우 빠르게 대표님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 문항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때는 그냥 여기 밑에 또 추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는 컨텐츠 마케팅에 대해 잘 몰라 자세히 말해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옆에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컨텐츠 마케팅은 여기서 답변한 컨텐츠 마케팅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렇게 답변을 해주게 되고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답변이 완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블로그 마케팅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왼쪽에 뉴 챗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즉 새로운 대화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새로운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메일 마케팅이 뭐야 라는 질문을 한 다음에 이거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이 질문을 잘못 작성하셨다면 여기 연필 표시 클릭하신 다음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내용을 수정하신 다음에 세이브 앤 서밋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내용이 작성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께서 여기 밑에 내용을 작성하실 때 네, 이렇게 있고 여기 밑으로 한 줄을 띄고 싶은데 엔터를 누르면 바로 내용이 작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 한 줄을 어떻게 띄우냐면 여기에서 키보드에 Shift 누르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한 줄씩 띄게 됩니다. 네, 이렇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답변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챗 GPT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대표님께서 질문을 하고 싶을 때 여기 위에 뉴 챗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 여기 아래 질문을 하면 된다고 안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답변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밑에 또 추가로 작성을 하면 된다고 안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주제가 아니라 새로운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으시다면 다시 왼쪽 위에 뉴 챗을 클릭하면 된다고 안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챗 GPT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챗 GPT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즉 대표님이 질문을 했을 때 이상한 답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표님이 원하는 수준의 답변을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챗 GPT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질문을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즉 챗 GPT가 답변을 잘할 만한 종류의 질문을 해야 되고 챗 GPT가 답변을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챗 GPT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입니다. 챗 GPT가 답변을 잘할 수 있는 질문의 종류는 크게 5가지입니다. 네, 여기서 질문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아래 메시지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질문을 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께서 현재 여기까지 보고서 이걸 전부 다 외워야 되나? 그럼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저희가 챗 GPT나 다른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이유는 대표님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대표님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을 생각해 보신 다음에 이 부분을 챗 GPT에게 맡기면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겠다 라는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기부터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어떤 궁금한 게 있다면 그것을 챗 GPT에게 그대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의 길이는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을 길게 하셔도 되고 짧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상황에 대한 설명만으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보통 모르는 게 생겼을 때 인터넷에 검색을 하게 되는데 인터넷에 뭐라고 검색을 해야 되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챗 GPT에게는 상황에 대한 설명만으로도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엑셀을 사용하고 있어 어떤 버튼을 클릭하면 B열에 있는 값을 A열과 전부 다 더하고 싶은데 이러한 버튼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 구체적으로 알려줘.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면 네, 그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VBA라는 걸 사용하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께서 VBA라는 용어를 모른다면 이것 자체를 검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챗GPT를 사용하면 어떤 걸 하고 싶다, 이러한 상황만으로 대표님이 궁금하신 것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황에 대한 설명만으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글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기입니다. 대표님께서 블로그에 작성하기 위해서 긴 글이 필요하시든 이메일을 작성하기 위해서 짧은 글이 필요하시든 이러한 글을 챗GPT에게 작성해달라고 전부 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어떤 거와 어떤 것을 비교하는 글을 작성해 주세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 창의적인 글, 예를 들면 소설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러한 글을 작성해 달라고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디어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제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디어를 한 10개 정도 주세요, 이렇게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특정 정보를 추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엄청나게 긴 글을 챗 GPT에 넣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무엇인가요? 라는 식으로 특정한 내용만 추출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글을 요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표님께서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계시고 그 상품에 대한 리뷰가 1000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1000개를 전부 다 읽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릴 것입니다. 네, 그럴 때 그 챗 GPT에게 이 1000개를 전부 다 넣은 다음에 네, 이것을 요약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요약이 되면서 대표님께서는 그것만 보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챗 GPT를 사용하시면 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아이디어 요청하는 것을 제가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왼쪽 위에 뉴챗을 눌러서 새로운 내용을 만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는 블로그 마케팅을 대신 해주는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의가 들어와서 고객과 상담을 해야 됩니다. 고객에게 저희 서비스를 꼭 판매하고 싶은데 그 고객이 어떤 걱정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객이 걱정할 만한 요소 10가지를 말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각각 말해주세요. 예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옆에서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답변이 나타나게 됩니다. 잠시 기다려보면 네, 이렇게 답변이 전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에서 고객은 서비스 비용이 예산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걱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효과와 이익을 강조하여 비용 대비 가치를 설명합니다. 네, 이렇게 고객이 걱정할 만한 요소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책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보게 되면 효과성, 그 다음 시간, 그리고 경쟁력, 컨텐츠 품질, SEO 트래픽, 이러한 요소에 걱정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고객이 이러한 걸 걱정할 수 있겠구나, 그럼 나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고 나서 고객을 상담하게 되면 대표님의 서비스를 판매하게 될 확률 또한 당연히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챗 GPT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글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기였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글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기입니다. 첫 번째, 작성된 글에 대한 피드백 받기, 두 번째, 특정 문구를 새롭게 표현하기, 세 번째, 외국어로 번역하기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작성된 글에 대한 피드백 받기를 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렇게 글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나는 블로그 마케팅을 대신 해주는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어. 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블로그 글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려고 해. 그리고 이렇게 글 5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글을 작성하려는데 어떠한 부분을 더 작성하면 좋을까? 추가하거나 수정하면 좋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해줘. 고객을 설득하는 게 중요해.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이유도 같이 말해줘. 네,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옆에서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객을 설득하고 서비스의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작성하면 좋을 글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블로그 마케팅의 장점과 혜택을 강조한다. 그 다음 타겟 어디언스, 즉 타겟 고객에 대해 분석을 한다. 이렇게 제가 작성한 내용들에 대해서 피드백이 발생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어떤 글을 작성한 다음에 피드백을 받고 싶으실 때 이 챗 GPT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첫 번째, 작성된 글에 대한 피드백 받기까지만 안내드렸지만 대표님께서 어떤 특정한 문구를 다른 문구로 바꿔야 된다거나 외국어로 번역을 해야 될 때도 챗 GPT를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이러한 게 필요하시다면 챗 GPT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글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기입니다. 즉 코드를 작성하거나 코드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 또한 챗 GPT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어.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미지가 흐려지는 효과를 적용하고 싶어.
나는 CSS만을 사용해야 되는데 코드를 어떻게 작성해야 돼?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버튼을 클릭하면 그럼 이렇게 답변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흐려지는 효과를 CSS로 만들기 위해서는 허버라는 것을 사용해야 되고 이러한 코드를 사용하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간단한 코드를 작성해야 될 때 챗GPT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께서 이러한 코드를 작성하시다가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카피 코드 복사한 다음에 여기 밑에 내용을 넣고 이 코드에 이렇게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코드를 통째로 넣은 다음에 네, 위 코드에 오류가 있어 어떤 부분이 문제야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제출하기를 누르면 네, 제가 입력했던 부분이 문제라는 것을 바로 파악하고 블러라는 것을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작성된 코드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표님께서 코드를 작성해야 되거나 코드의 오류를 수정해야 될 때 챗GPT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역할극을 해달라고 요청하기입니다. 즉 챗GPT에게 고객 역할을 하게 한 다음에 챗GPT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블로그 마케팅을 대신 해주는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어. 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너와 연습을 하고 싶어. 너는 블로그 마케팅에는 관심이 있지만 나의 서비스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역할을 해줘. 그리고 매우 깐깐하게 행동해줘. 내가 너를 설득하는 게 목적이니까. 내가 너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는 상황이야.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알겠어, 그렇게 해보자, 어떻게 설득할지 궁금해, 시작해보자 라는 내용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글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주로 사업체를 홍보하는 걸 알고 계셨나요? 특히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상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검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키워드를 잘 잡게 되면 매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이러한 블로그 마케팅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해 드리려 합니다. 어떠신가요? 라는 글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답변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는 블로그 마케팅 서비스에 큰 흥미를 느끼지 않아요. 블로그 마케팅이란 분야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지만 제 사업에는 현재 다른 우선순위가 있어요. 라는 답변을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챗 GPT에게 고객 역할을 하게 한 다음에 대표님께서 고객을 설득하는 걸 연습하실 수 있게 됩니다. 즉 말씀드렸듯 챗 GPT에게 고객 역할을 하게 한 다음에 대화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챗 GPT에게 고객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을 처음으로 시키게 되면은 챗 GPT가 대표님이 하라는 걸 안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챗 GPT를 사용할 때는 효과적으로, 즉 챗 GPT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글을 작성해야만 대표님이 원하는 수준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효과적으로 요청을 하는 방법, 즉 챗 GPT가 대표님이 원하는 수준의 답변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이 아까 제가 챗 GPT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안내 드릴 때 두 번째,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네, 따라서 대표님께서 이 영상을 계속 보시면 그 내용을 전부 다 배우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우선 여기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요. 챗 GPT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즉, 챗 GPT가 대표님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표님이 요청하는 것을 수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바로 질문을 할 때 이 6가지를 점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 또한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대표님의 생각을 자유롭게 작성하신 다음에 대표님이 원하는 수준의 결과가 안 나왔다면 그때 이것을 참조하여 다시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어떤 걸 작성한다, 어떤 걸 작성한다, 이렇게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떠한 방향으로 질문을 하는지입니다. 네, 따라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챗 GPT에 글을 작성하실 때 대표님께서 어떤 똑똑한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이 사람과 친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즉 서로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을 가정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대표님께서는 대표님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즉 대표님께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즉 저는 이것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싶은지에 대해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네, 즉 글을 작성해 주세요, 표를 만들어 주세요, 그림을 만들어 주세요, 이러한 부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저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네, 혹은 안내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목적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잘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설득하는 글이 잘 작성된 예시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이 이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글을 읽을 사람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 이 글을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30대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글을 작성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글을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라는 식으로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께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부탁을 하게 될 때는 이 6가지를 자연스레 포함하여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챗GPT에게 질문을 할 때도 이와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챗GPT에게 말하는 게 더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정보가 부족하다면 이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챗GPT는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그대로 답변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그 답변이 대표님이 원하는 답변이 아닐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대표님이 원하는 수준의 답변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 6가지를 포함하여 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즉,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잘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프스라는 해외 유튜버 분께서 정리를 매우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상을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분의 유튜브 링크를 영상의 설명란에 추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지, 즉 어떻게 질문을 해야 대표님이 원하는 수준의 답변이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즉 챗GPT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여기 2번에서 사용 방법까지 안내드린 것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챗GPT의 기타 설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기타 설정이 무엇이냐면 챗GPT에 이렇게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쉐어, 리네임, 딜리트 키도 있고 여기 이름을 클릭하였을 때 여러가지 내용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왼쪽에서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여기 맨 위에 뉴챗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께서 새로운 주제의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이걸 클릭한 다음에 새로운 내용을 여기 밑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 어떤 클립 표시가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 대표님의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PDF, 워드 파일 등을 첨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단순하게 글이 아니라 어떤 PDF나 워드 파일을 기준으로 질문을 해야 된다면 이 첨부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님이 갖고 계신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밑에 today가 있습니다. 오늘 질문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을 클릭하신 다음에 옆에 점점점 누르시면 이렇게 작성했던 내용을 다른 곳에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공유하다, 쉐어를 클릭하면 이렇게 내용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카피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것의 주소가 복사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터넷 창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주소를 넣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작성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이러한 기능이 필요하시다면 여기 옆에 점점점 클릭하신 다음에 쉐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리네임이 있습니다. 이 제목을 변경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점점점에서 딜리트 챗 하면 현재 채팅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걸 클릭하면 여기서 딜리트 누르면 없어지게 됩니다. 네, 이 아치브가 무엇이냐면 대표님이 작성한 글을 저장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저장된 글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기 왼쪽 밑에 대표님의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에 세팅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아치브 챗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니지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아치브를 했던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클릭하면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어떤 내용을 저장해야 된다. 그럴 때 아치브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것이 전부 다 영어로 나타나 있는데 대표님께서 만약 한글로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왼쪽 밑에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에 세팅, 그 다음 여기서 랭귀지를 잉글리시가 아니라 한국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닫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아카이브에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아카이브에 보관된 채팅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플랜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대표님의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챗 GPT 맞춤 설정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세부 정보와 지침을 제공해서 챗 GPT와 상호작용을 맞춤 설정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그동안은 글을 작성할 때 저에 대한 소개를 계속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번 작성해 두게 되면 이러한 소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기본값으로 사용하여 내용을 표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표님의 성함을 클릭하신 다음에 챗GPT 말춤 설정 클릭하시고, 네, 첫 번째 맞춤형 지침, 챗GPT가 대표님에게 더 나은 응답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사용자님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옆에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밑에 챗GPT가 어떻게 응답했으면 하시나요가 있습니다. 여기 또한 오른쪽 이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내용에 더하여 누구를 위해서 글을 작성하는 것인지에 대해 추가하였습니다. 즉, 이 6번째를 추가했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저장된 내용이 다음 채팅부터 바로 반영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왼쪽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에 설정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말 그대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대표님이 하나씩 클릭해 보신 다음에 대표님에게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필요에 따라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로그아웃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채팅 링크 공유가 있는데, 네, 이것은 점점점에서 공유하기랑 똑같은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챗 GPT 3.5를 클릭하면 GPT 3.5가 있고 GPT-4가 있는데, GPT-4 같은 경우에는 유료 요금제를 사용해야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료 요금제와 유료 요금제가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안내 드릴 것인데 그때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챗 GPT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즉, 기본적인 사용 방법과 효과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고, 그 다음 챗 GPT에 있는 여러가지 설정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무료 요금제와 유료 요금제가 어떤 게 다른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요금제와 유료 요금제를 비교하시려면 여기 왼쪽 밑에 플랜 업그레이드를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프리 요금제, 즉 무료 요금제, 네, 그 다음 플러스 요금제, 그 다음 팀 요금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챗 GPT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께 적합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플러스 요금제의 경우에는 현재 GPT 3.5보다 더 유능한 모델인 GPT-4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GPT-4는 GPT 3.5에 비해 기능이 더 좋습니다. 네, 여기서 기능이 좋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상상력이 좋게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께서 아직 GPT-4를 사용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 네 번째 챗 GPT를 사업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릴 때 GPT-4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현재의 무료 요금제만으로도 충분할지 아니면 GPT-4가 필요할지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밑을 보시면 GPT 찾아보기, 다리 찾아보기 등 여러 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로써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보시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가 직접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팀 단위로 사용을 하고 싶으시다면 팀 요금제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여 무료 요금제와 유료 요금제가 어떤 게 다른지 간단하게 안내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GPT를 사업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무료 요금제와 유료 요금제가 어떤 게 다른지 궁금하신 대표님도 이어서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챗 GPT를 사업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사실 챗 GPT는 사업에 엄청나게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안내 드렸던 것을 사업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사업에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조금 막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마케팅과 세일즈, 즉 영업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마케팅이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과정이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일즈에서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대표님의 상품을 구매하고 싶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마케팅과 세일즈 측면에서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마케팅과 세일즈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직종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는 대표님의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되는 일 혹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일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마케팅부터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이디어를 만들 때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즉 마케팅 전략을 정하는데 챗 GPT를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블로그 마케팅을 대신 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이 처음이라 사업체를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전략으로 사업체를 홍보하면 좋을까요? 5가지 정도 추천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챗 GPT 폰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챗 GPT4입니다. 저희 본 계정에서는 챗 GPT4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여기에 로그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답변이 작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케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전략을 정하는 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요금제와 유료 요금제가 어떤 게 다른지 궁금하신 대표님들도 이 답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마케팅 전략과 같은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챗 GPT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2번째 기획안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대표님께서 이러한 방향으로 마케팅을 진행해야겠다 라는 기획안을 작성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작성한 기획안을 챗 GPT에게 보여주고 이 기획안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그에 대한 근거도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 이러한 방향으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나는 이것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려고 해. 내가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까? 그 이유도 같이 말해줘.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출하기를 누르게 되면 네, 그럼 이렇게 답변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잘 구성했지만 몇 가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메일 마케팅, 두 번째로는 SEO, 즉 검색 엔진 최적화, 네, 세 번째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네, 이렇게 기획안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따라서 대표님께서 기획안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으실 때도 챗 GPT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케팅 컨텐츠 제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블로그 글을 작성해야 되거나 인스타에 게시물을 만들어야 되거나 이메일 마케팅을 해야 될 때 챗 GPT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 글을 작성한다고 가정하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 블로그 글을 작성하려고 해. 목차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네, 이렇게 간단하게만 작성해도 되는 이유는 여기 위에서 나누었던 대화들이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챗 GPT는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출하기. 그럼 이렇게 목차가 나타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론, 그 다음 블로그 마케팅의 중요성, 고객 성공 사례, 서비스 소개, 고객이 받게 될 혜택, 행동 촉구, 결론을 기반으로 목차가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께서 이런 목차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씩 작성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 요소에 대한 예시글도 같이 추가해줘 라고 작성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내용이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챗 GPT를 마케팅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예시를 위해서 3가지밖에 작성하지 않았지만 대표님이 하고 계신 업무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다양한 곳에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세일즈, 즉 영업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챗 GPT와 상담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고객의 심리를 나열할 수 있고 1대1로 상담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나의 서비스에 대해 고객들이 어떤 걱정을 하게 될까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답변으로 효과성에 대한 걱정, 비용 대비 가치, 컨텐츠의 질과 관련성, 서비스의 실행 및 관리 투명성,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고객이 걱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혼자 생각하면 이러한 내용들이 잘 떠오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내용도 점검하면 좋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대1 상담 연습입니다. 대표님께서 챗 GPT가 고객 역할을 하게 만든 다음에 상담을 해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질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너가 고객 역할을 해줘. 나의 상품을 구매하기 싫어하는 역할을 해줘. 내가 너를 설득해 볼게. 이렇게 질문을 하였고 GPT가 답장을 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 질문을 하였고 추가 답변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챗 GPT와 상담 연습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고객이 돌발적으로 질문할 만한 요소들을 미리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습이 잘 되어 있을수록 대표님께서 고객을 설득할 확률 또한 조금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대표님의 상품을 판매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여 챗 GPT를 사업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저는 예시를 위해서 마케팅과 세일즈밖에 안내드리지 않았지만 대표님께서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되거나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GPT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GPT를 활용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GPT-4에서만 가능한 기능에 대해서 한 가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GPT-4를 사용하시면 왼쪽에 GPT 탐색하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걸 클릭하면은 GPT의 맞춤형 버전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인공지능을 통해 이미지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여기 달 2를 클릭하신 다음에 마음에 드신 걸 클릭하신 다음에 채팅 시작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게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기다리게 되면은 네, 이렇게 질문에 대한 이미지가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기 GPT 탐색하기에서 여기 글쓰기, 생산성, 연구 및 분석, 프로그래밍, 교육, 라이프스타일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필요하신 것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 마음에 드는 것을 클릭하시고 채팅 시작을 눌러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챗 GPT를 사업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챗 GPT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구글에 챗 GPT 그 다음 문제 상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께서 챗 GPT를 활용하기 위해서 로그인을 하려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챗 GPT 그 다음에 로그인 오류라고 작성하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나타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문제는 매우 희귀해서 한국어로 검색을 하였을 때 답변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 영어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구글에 구글 번역기를 입력하신 다음에 여길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납니다. 여기 왼쪽에 챗 GPT 로그인 오류를 검색하게 되면은 영어로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여기 구글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럼 대표님께서는 이것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챗 GPT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챗 GPT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챗 GPT를 사용하게 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안내 드렸고 저는 사업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싶으시다면 챗 GPT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챗 GPT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챗 GPT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즉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즉 어떠한 질문을 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질문을 해야 대표님이 원하는 수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챗 GPT에 있는 여러 가지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무료 요금제와 유료 요금제가 어떤 게 다른지 안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챗 GPT를 사업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즉 현재 영상에서는 마케팅과 세일즈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고 대표님께서는 이뿐만 아니라 대표님의 에너지나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일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GPT에게 맡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챗 GPT를 사업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고 마지막으로 챗 GPT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바로 구글의 문제 상황을 검색하면 된다고 안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챗 GPT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안내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이 되었다는 댓글을 한 번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이러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